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미안합니다. 맞을 예. 뻔했어. 순간적으로 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뻗어나오는 설기.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딱 눈빛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미국 시장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동향 보면서 그냥 족발로 땡기네요. 아침부터. 네. 소주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체크할 건 체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 시장 보면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 단기 반등의 무게를 두되 올라오게 되면 좀 다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즉 단기 반등, 중기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 이런 쪽으로 보다가 또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는 무슨 반등입니까? 반등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러고 보면은 또 이제 안착할까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냥 또 꺾이네요. 꺾이면서 뭐 전고점 이게 쌍곡가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또 저항선 거의 근접해서 넘지도 못하고 혹시나 또 희망으로 돌렸던 부분들이 그냥 너의 기대일 뿐이야라고 나오면서 쭉 밀어버리네요. 네,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종합해 보게 되면 오늘 또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대변인입니다. 예. 드립 안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더럽게. 네. 대변인이 나오셔서 대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사이 쉼표 쉬면 안 돼요. 나오셔서 또 이번에 CPI 관련된 쪽에 코멘트를 했는데 너무 놀라지 마라 이런 반응이거든요. 또 이번에 6월 CPI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겠다. 하루 전에 나와서 꼭 이런 얘기 하시네요. 미리 밑밥 깔아놓은 지난번에 우리가 당해서. 네. 기분이 안 그때랑 좋아요. 똑같이 보면은 또 약간 걱정은 된다 뉘앙스 나오고 생각보다 높이 발표하고 또 시장은 또 후루룩. 네, 그래서 이번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또 여러 가지 반응도 있겠지만 근데 6월 달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6월 달에서 또 7월 달로 넘어오는 사이에 하락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중고차 지수나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한 6월 달까지는 안 좋은데 그 사이에 또 7월 달 들어서면서는 많이 밀렸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게다가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고점 지구가 뚜렷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안 좋게 나와도 또 피크아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내 생각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일단 여전히 또 달러화만 어제도 보니까 이제 인덱스가 와 지금 달러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달러를 저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화가 혼자 막 독주하고 있는데 너 너무 좀 심했다. 그러면 유로화나 엔화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게 유로화겠죠. 유로화가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를 해주기는커녕 그냥 아마 유럽이 금리 올려도 이게 거의 뭐 당분간 마지막일 걸 뭐 이런 뉘앙스로.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는 유럽의 상황 보게 되면 금리 그렇게 올릴 수 있겠니? 뭐 이런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달러가 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달러가 네. 결국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이게 유리하냐 경제에 네. 아니면 약달러가 유리하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강달러의 시대. 강달러의 시대였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뭐 지정학적 안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달러 쪽으로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이래저래 다 그냥 죽어라 하는 거죠. 예, 그런 입장이 아직 뭐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기댈 쪽은 특히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이런데 좀 못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작년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해왔죠. 일반적으로 강달러가 되게 되면 한국의 자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러면 전부 신흥국의 자금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원리 원칙대로
이게 맞는 거네요. 다 빠져나가는 강달러가 되면. 그 얘기는 솔직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예, 항상 다 지나고 나면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미국 주식에 어떤 독주가 있었다면 네. 앞으로 요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한 그 다음 장은 한국장, 신흥국의 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분이셨죠? 아 예. 아, 나도 막 나 방어용으로 치는 거야 이거. 방패.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이런 상황들이고요. 한국 시장이 일단 고민이 많아집니다. 단기 반등이 그냥 이게 반등으로 끝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참 미약하고 그냥 단기 이동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그래도 양봉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딱 멈춘 점이 그래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단기 이동평균선 이번 정도도 딱 그 정도쯤에서 더 못 뻗어 나가네요. 이게 반등의 끝일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각도는 지난번보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도 지금 거기 못 미치는 각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 반등을 생각했던 건 또 이격도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번에 이격도가 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또 90대 초반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95도 못 갔어요. 이번 반등이. 이게 무슨 반등입니까? 근데 이 정도로 해서 다시 90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난번 또 2300대에서 뭐 지난번 장중에는 2276도 갔지만 이 정도 부근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그냥 또 우르르 밀릴 것이냐 아니면 또 밀렸다가도 다시 반등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후자. 네, 지금 이격도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밀리게 되면 언제든지 반등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이번 주에 안 좋은 얘기들 뭐 옵션 만기일부터 또 CPI부터 뭐 또 주르륵 다 있죠. 네. 또 사우디 방문하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도 조금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론을? 예. 애써 하도 그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요. 네. 이거 혹시 그 고아원 보내기 전에 마지막 짜장면 사주는 거 아니냐고. 울고 싶은데 갑자기. 네. 그래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조로 보게 되면은 밀려도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난번 기준과 이격도의 차이를 보게 되면 한 번 더 밀려도 여전히 회복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버텨보겠습니다. 버텨보겠다. 네. 들고 버텨요? 아니면은 현금 들고 버텨요? 둘 다예요. 뭐야? 아니, 뭐 비중이 그렇게 일단 많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이제 시장의 어떤 지금 분위기 본다고 해도 뭐 100% 이게 되니까 반등 세게 이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흔들려도 아직까지는 재차 반등의 무게를 두면서 지금은 오히려 좀 더 확장으로 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접었다 간다. 이런 쪽으로 보고 아직 단기 반등에 대한 뷰는 놓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긴 근데 또 오늘 또 나스닥이 또 확 올라주면 내일 새벽에 또 이제 또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생각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부터 매크로 가지고 얘기하고 무슨 뭐 애널리스트 분처럼 뭐 얘기하고 막 언제 이렇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시장이 뭐 솔직히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 한 경기 침체 얘기 나온 지가 뭐 한 2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안 되고 이상하게 되면 갑자기 못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 아니 언제든 뭐 리오프닝 돼서 경기 변화가 된다며. 근데 갑자기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바라고 그냥 박스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냥 종목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냥 따라서 매매하고 좀 수익 내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매크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장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네. 빠지거든. 그러니까요. 그 빠지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제 때문이거든. 솔직히 뭐
연준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솔직히 뭐 경기 침체가 돼서 뭐 지금 나오는 달러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와, 참 마음 좀 그냥 솔직히 장은 밀려도 종목들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매매는 할 수 있겠는데 매매하는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냥 어디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냥 쭉 다른 거 모르겠고 전기 침체 다 알겠으니까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은 너무 좀 괴롭히지 달라고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요. 누구한테요?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으면은 미스터 마켓? 네, 뭐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면서 좀 달래주고 싶습니다. 네. 네. 다만 우리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섹터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어제 나왔던 섹터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보니까 3만 명대인가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수가 3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한 10만 대는 또 금방 나오겠네요. 잘못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뭐 치료제, 진단키트 뭐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예 이런 것 올라와서 여기서 매매 그냥 어차피 뭐 이런 것들 내가 관심 있는 쪽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시장이 될 거 없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섹터고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거기서 담은 얼마라도 대응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차이는 매매 성향의 차이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짧게 매매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틱돌이 같은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거 다 안 되는데요. 뭐. 저거 좀 오를 때. 네. 거기다 이제 바이오주가 강세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제약 바이오가 하나의 섹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 살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이거는 그냥 장중의 움직임 정도 보고 대응하고 빠지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펀드멘탈과 같이 이렇게 뭔가 확 변하는 쪽에서 시장의 안도감과 함께 뭐 적어도 한 최소 일주일, 뭐 한 달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움직이는 쪽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번에 오늘이 12일이죠. 내일 가게 되면 정부의 방역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변화를 크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쪽에서 거리두기 운동을 손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파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사회적인 변화긴 하지만 지난 정부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뭐 개인 방역에 좀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방역이게 되면 뭐죠? 그러니까 잘 챙겨라, 알아서 잘 챙겨라 이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약주 중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가 있죠. 짜먹는 감기야. 따단. 대원제약?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모질라요. 아닙니다. 대표님의 마음에 들게 제가 잘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동국제약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아직 추세가 확 꺾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뭐 수급도 별로고 그렇지만 아마 잠깐 또 흔들리게 되면 반등은 나올 수 있지. 거래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펀드멘탈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또 화장품 쪽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원제약은 지금 보면은 어이구야. 네. 좋네요 흐름이. 예? 네. 네. 잠깐만요. 자세를 좀 바로 하고요.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좀 네. 다트 하고 싶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도 최근에 수급도 그렇고 이 동향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이 알아서 잘 챙겨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알아서 뭐 해열 진통 요즘 또 타이레놀이 품귀랍니다. 네. 타이셋 세놀 뭐 부강약품에서 나온 게 있는데
타이센 뭐 비슷한 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까지 비슷하게 내서 사람들이 헛갈리면서 그것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광약품 보게 되면은 이쪽도 타이레놀의 효과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밀렸고요. 네. 혹시 약국 가보시면 압니다. 부광약품에서 타이레놀 성분과 똑같은 거 주세요 그러면 딱 받아보시면 알 거거든요. 혹시 그게 또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반응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집에 없다고 그래서 사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또 이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런 쪽도 한번 연관시켜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지금 보통 보면 또 진단키트와 함께 SD바이오 센서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SD바이오 센서가 저희가 진단키트 업체들이 돈을 벌었으면 그걸 갖고 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 이상한데 건물 사거나 뭐 이런 거 말고 회사를 키웠기 때문에 회사를 큰 자금을 가지고 또다시 영역을 넓혀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시너지를 계속 넓힌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회사 쪽이 아니라 또 해외까지 넓힌다. 이거 참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요 시기 때 또 코로나19 확산 때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인 건 있겠죠. 근데 진단키트 쪽 보니까 대표적으로 또 시가총액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 뭐 엑세스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한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차익 매물 나왔죠. 네. 근데 오늘 또 확진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패턴은 고점에서 밀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보게 되면 아마 이거는 지금 제가 설정을 못해서 그런데 분봉상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보시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관심은 이쪽이 계속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거는 지금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네. 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딩이건 뭐건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취약하고 그런데 내가 나머지 연금으로 계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방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안정될 때까지 그냥 몰라 기다려. 그렇죠. 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다. 시간도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시장을 이기는 뭔가를 좀 찾아가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지금 현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영상 콘텐츠주는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A스토리 효과. 우리 우영우 변호사. 네, 임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우와 스토리고요. 그렇죠. 네,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에잇 스토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도 폭증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시도일까라고 보게 되면 이제 또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다 보니까 또 공개하고 또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한 번은 한번 좀 기회를 주고 가느냐, 아니면 이거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뭐 수급이나 대응들은 전혀 배상 없이 그냥,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하는데도 끌고 올라간다.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흥행산업이고 이런 종목의 특성을 봤을 때는 또 오늘 갭상승 나오고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갭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이 A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초반에 한번 매매가 들어가고요. 네. 중간에 한번 또 흔들림이 나왔을 때 한번 매매하고 한 두 번 정도 매매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흥행하게 되면 컨텐츠 주제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건 보시면서 대응하실 때 그러면 이게 A스토리 말고 다른 쪽으로도 확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확산은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은 A스토리가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넷플릭스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효과까지 보게 되면 2023년 5월까지는 지금 이제 리쿠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작비를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지금의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호조는 계속될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이 관련된 컨텐츠리 중앙이나 이런 스튜디오 업체들은 아마 내년 초까지는 계속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정액제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종과 어떤 또 계약 조건이 바뀌는가는 그때 갈 문제인데 올해까지는 기업들 실적 괜찮을 겁니다. 콘텐츠 쪽은요. 그걸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되 확산이 돼야죠. 뭐 A스토리만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영우 그 변호사가 네. 그 16부작인가 그런가 봐요. 네. 16부작인데 지금 4부작인가까지 나왔으니까 4부작인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더 나오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냐 아니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냐 네. 기대감 있는 네. 요거에 따라서 또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캔디캡도 극복하고 거기다가 또 약간 과거에 뭐 이 회사가 만들었던 뭐 좀비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 아우 저거 어떻게 봐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따뜻하고 뭔가 미생 같은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흥행력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한쪽에서 기회만 주면은 한번 예 대응하는 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음에도 많이 불구하고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잠깐 네. 그리고 짧게 보고 네네 그런 트레이딩은 될 수 있겠다고 보면서 여전히 그냥 눈길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네. 보이는 게 없어서 괜찮아 보이는 게 없어서 지금 여기를 눈을 도는 거야.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효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좀 뭔가 스타가 탄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쪽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주식은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이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수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같은 이유로 아마 여기를 보는 사람들 이게 몰리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결국 주가 상승의 요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유 저거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심리겠죠. 근데 저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서 조금 예 죄송합니다. 놈이라고는 안 했는데. 아 그랬나요? 네. 예. 차마 거기까지는. 근데 느껴졌어요 눈빛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비안 관련 쪽인데요.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뭐 애플이 그쵸. 예, 쿡 선생님이 가서 차 몇 대 만들지도 않는데. R1T 좀 몰아봤다고 이게 리비안하고 협력하고 뭐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도 안 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자동차 부품 쪽은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니까 관심은 좀 높아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되 보다 보니까 종목 중에서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서현이화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보게 되면 이전에 한일이화였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 회사의 강점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22개, R&D 센터가 5개 이런 쪽으로 딱 돼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자동차 출하량이 이제 개선되는 글로벌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가장 큰 수혜겠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이 660억, 올해도 980억 나오는데 시총이 지금 보면은 2,200억도 안 돼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죠? 네, 순이익이 700억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시총이 2,200억이에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닐까요? 뭐 회사 망하는 것도 아니고 유보율이 4,800%. 뭐 이런 회사가 시총이 2,000억대라는 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들어도 만약에 직전 고점 때 저항 받습니다. 혹시나 약간 좀 밀려 내려가서 다시 한번 뭐 7,000원대 8,000원대 밑에서 7,000원대 중반 들어온다. 이런 거는 한번 사와도 되지 않을까? 랑관점 쪽에서 보고 있는 회사고요. 그 밖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명신산업 이런 것도 낙폭 과대 이후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도 거래 증가하고 괜찮죠. 근데 저항은 지금 19,000원대 부근 들어오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의 하단부 이탈된다. 가차없이 손절.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네. 사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결과는 그럴 네. 때 어디에서 어떻게 손질을 하는 걸 전제로 이걸 얘기하시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드리는데 그런 종목이 있구나 하고 공부하시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손절가. 네. 이거는 꼭 만약에 같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필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